지난 시간에 전파 하나 살짝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은하 이야기를 했을 때 은하의 구분을 모양에 따라서 허블의 분류 체계에 따라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밀규칙 은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특이 은하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세 개의 분류 체계와 좀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특이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 은하 세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가 전파 은하, 하나가 퀘이사, 하나가 세이퍼트 은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파 은하 같은 경우를 지난 시간에 살짝 했었는데 자, 간단하게 다시 보고 갑시다.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볼 때는 뭘로 보인다고? 타원 은하로 보인다고. 그런데 허블의 분류 체계에 의한 타원 은하에 비해서 수십, 수백 배 이상의 강력한 정파를 방출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하들에 비해서 허블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전파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이 은하는 일반적인 분류 체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이 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특히 전파 은하의 특징은 일반적인 타원 은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강력한 Z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면 타원 은하로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원 은하랑 비슷한 형태로 보이지만 전파 영역으로 촬영을 하거나 또는 X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Z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Z가. 이게 수십만 광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광년이면 우리가 이제 별의 단위라고 하는 건 우주의 단위, 별의 단위라기보다 우주의 거리 단위를 가장 작은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로 하기에는 너무 우주가 큰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1.588 킬로미터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요. AU라고 하는 천문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 태양계에서 중심에 이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그치? 내가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우리 태양계에서 그래서 태양이 제일 빛나고 있으니까 두 개 연결해서 그냥 1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단위예요. 1AU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평균 거리를 AU라는 단위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LY라고 하는 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빛은 초당 얼마를 가지? 초당 30만 킬로미터 가요.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가.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여기에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를 하시면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킬로미터 단위로 쓰자면. 알겠죠? 그 다음 이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별들은 PC, 파색이라고 있는 거예요. 1파색이 3.26광년이니까 파색이 광년보다 조금 더 긴 단위예요.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거리 단위를 이렇게 쓰는데 Z 자체가 실제로 핵으로부터 중심 핵으로부터 한 수십만 광년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은하 자체가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뿌옇게 있는 거 얘네들 로브라고 그러니까 전파 로브라고 부르는데 이 Z와 로브가 발견이 되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면 얘를 전파 은하라고 한다. 근데 저 영역들은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관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인다고? 타원 은하로 보인다고. 그런데 타원 은하로 분류 안 한 이유는 일반적인 타원 은하에 비해서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전파를 방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Z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예요. 알겠죠?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저 Z가 만들어진 원인은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지만 블랙홀의 강한 중력과 자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원 은하라고 하는 특이 은하라고 하는 세 개 은하 모두 다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저 블랙홀 때문일 거야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모두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K사 이야기를 할 거예요. K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K사는 전파 은하나 세이퍼트 은하에 비해서 더 밝은 은하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돼요. 더 밝은 은하, 그러니까 은하의 중심부에 있는 게 은하핵이야.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가 있고 나선 은하라면 나선판이 이렇게 있을 텐데 타원 은하면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부분을 은하핵이라고 하는데 그 은하핵이 훨씬 더 밝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핵만 보여요.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K사는 별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전파 은하 같은 경우는 타원 은하로 관측이 되는데 K사는 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선 은하핵이 워낙 밝아서 일반적인 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K사가 별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K사는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K사는 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별이 아닌 천체라는 단어로 준항성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항성이 별이잖아, 별. 그러니까 별에 준하는 물체인데 보이는 건 별처럼 보여요. 그래서 영어로 K사라고 불러요. 자, 이 K사라고 하는 녀석은 왜 그러면 별처럼 보이는데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은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수십 배, 수백 배 나와요. 그러니까 별들이 모여서 은하를 이루고 있잖아. 근데 얘는 별처럼 보이는데 일반 은하가 방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니 얘는 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K사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은 넓은 방출 스펙트럼을 보여요.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까만색에 우리 이렇게 형형색색 무지개의 띠만 나타나면 연속된 띠가 나타나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까만 그 영역 안에 휘황찬란한 색깔들이 보이면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연속 스펙트럼 내에 까만 선들이 나타나면 보통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꽤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형태로 스펙트럼이 만들어져요. 관측이 돼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넓은 방출선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육안 관측으로는 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K사가 원리 있기 때문에도 별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K사는 적색 편이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적색 편이가 크거든요. 편이가 크게 나타나. 후퇴 속도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데 K사가 가장 먼 곳에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K사라고 하는 건 우주에서 가장 지금 현재 관측되고 있는 천체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아이들이 분포가 대부분 K사인데 이 K사의 속도를 구하면 후퇴 속도를 구하게 되면 역으로 시작점을 알 수 있겠지.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그 K사까지 거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도분의 거리가 되겠지. 그럼 거리 알고 후퇴 속도 구하면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은하가 언제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의 시간을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 K사가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붙어 있었다고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 정도의 범위까지 가면 우주가 언제쯤 만들어졌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처럼 만들어졌는지를 연구하는 데 K사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평범한 별처럼 보이는 K사가 X선으로 관측하는 중심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막대한 양이 일반적인 은하보다 훨씬 커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중심부에서 더 밝고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K사의 중심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건 안 보여. 우주 공간 자체에서 보자면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고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아이가 K사의 중심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이하답니다. 세이퍼트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이퍼트 은하도 독특하게 광학으로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뭘로 보이냐면 나선 은하로 보여요. 세이퍼트 은하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인 나선 은하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나선 여기 보면 얘도 네 번째 줄에 보면 스펙트럼에서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요. K사의 스펙트럼하고 유사하게 나타나요. 세이퍼트 은하가. 세이퍼트 은하에서 그 K사의 스펙트럼하고 똑같이 폭이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는데 이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심핵이 옆에 있는 그 팽대구라든지 전체적인 은하가 분포하고 있는 곳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비상식적으로 밝아요. 유난히 밝은데 얼마나 밝냐? 비상식적으로 밝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운데만 원래 중심부 밝고 주변으로 이 밝기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얘는 너무 밝고 옆에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나선 은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방출선이 일반적인 은하하고 달리 넓게 나타나는데 K사의 스펙트럼하고 유사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K사랑 비슷한 방출선을 띠고 있고 중심핵이 일반적인 나선 은하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밝게 나타나는 은하를 분류해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또한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또한 블랙홀 모두 거대한 대장의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방출선들이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유광 관측을 통해서는 나선 은하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은하핵의 밝기라든지 그다음에 방출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기본 일반적인 나선 은하랑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특이 은하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전파 은하, K사, 세이퍼트 은하 세 개는 특이 은하로서 분류를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얘도 방출되는 전파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일반적인 나선 은하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이 은하들 같은 경우는 방출되는 에너지 값 자체가 일반적인 은하보다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예요. 은하들끼리 충돌 은하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돌 은하. 충돌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은하끼리의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충돌과 병합이 현재보다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자 최근 관측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은하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은하 자체의 질량이 은하 전체를 보면 은하 질량이 되게 크죠. 은하 질량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의 인력에 의해서 서로 나선팔부터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형태로 합쳐지는 병합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형태를 은하, 충돌 은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거. 충돌 은하 때 은하가 병합을 하거든요. 충돌 은하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 별의 충돌은 없어요. 이 은하가 우리 은하만 따져도 크기가 한 10만 광년 돼요. 엄청난 광년이죠. 그런데 나선 은하끼리만 결합이 된다고 치면 얘네들이 결합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나선팔에는 우리 앞서서 뭐가 많다고 그랬냐면 나선팔에는 성강 물질이 많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로 나선팔에는 불순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젊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별뿐만 아니라 성강 물질도 나선팔에는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인력에 의해서 두 은하가 이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성강 물질의 밀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성강 물질의 밀도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보면은 별들이 한꺼번에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성강 물질이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인력에 의해 성강 물질이 원래대로면 저 성강 물질이 모여서 중력 수축을 이루고
그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값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중심부 온도가 상승해서 별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임의적으로 둘이서 인위적으로 쓱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간 물질의 밀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얘는 자연스럽게 중력 수축과 같이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은하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 은하가 만들어질 때는 별들이 갑자기 많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기존에 만들어진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들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은하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별들 사이는 다 성간 물질이야. 성간 물질의 밀도는 증가하지만 별들이 부딪히기에는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별들이 그 옆에 이렇게 그냥 같이 분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돌을 할 때, 은하 때 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하가 합쳐지는 거고, 성간 물질의 밀도가 증가함으로써 다량의 별이 탄생할 수 있다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은하가 우리 은하를 향해서 초당 110km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억 년 후에는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40억 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충돌 은하도 특이한 은하의 형태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